이피알의 역설과 상자 속의 시계, 사고실험이라는 두 지문을 볼 건데요. 주제통합 11강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볼까요? 이 글은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세 과학자의 사고실험인 EPR 역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 EPR 역설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의 주류인, 자, 코펜하겐 양자역학은 빨간색으로 칠까요?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거야. 이 코펜하겐 파에 의하면 전자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확률적으로 중첩된 상태야. 그래서 전자를 관측하면 알 수 있어 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EPR은 국소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을 반박한다. 그러면 국소성의 원리는 EPR의 역설을 지지하는 거네. 근거가 되겠네요. 아인슈타인 씨는 숨은 변수라는 게 있어서 양자역학에서 확률로 말한다고 한다. 확률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어, 아인슈타인이. 그러나 실제 실험을 통해서 현재의 과학자들은 불확정성의 원리가 맞다고 여기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간추려놨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은요. 양자역학, 붉은색이죠. 양자역학을 뒷받침하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반박하기 위한 아인슈타인 씨의 상자 속의 시계라는 사고 실험과 이에 대한 얘는 또 다른 보어의 반박을 소개한다. 아인슈타인은 상자 속의 시계 실험을 통해서 광자의 질량과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양자역학 니네들이 하는 건 다 뻥이야, 잘못됐어 라고 얘기해. 그런데 보어 씨는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에서 광자의 질량을 측정할 때 불확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설명했어. 네 실험은 아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에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패배하게 돼. 내가 이거를 증명하려고 실험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아인슈타인을 패배하게 만든 요인이 됐죠.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색깔을 잘 해야 돼. 연두색. 우리가 봐야 하는 EPR 역설이라는 것은 세 명의 과학자 이름에 알파벳을 따서 만들어진 명칭인데 물리량의 측정 문제에 관한 사고 실험이다. 물리량 측정 문제에 관한 실험. 사고 실험을 생각으로 하는 실험을 말해요. 1935년 아인슈타인, 포돌로스키, 로젠과 함께 양자역학에 문제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 역설을 발표하며, 자, 역설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주장이나, 이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주장이나 주의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 모순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 패러독스와 같은 말이다. 자, 반대되는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발표하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자, 요거는 양자역학이니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코펜하겐 학파. 니네들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코펜하겐 학파에 의하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자는 위치와 운동량 등으로 정해지는 전자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양자 중첩. 와,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네요. 좀 어렵죠?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
이게 양자 중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전자를 관측하는 순간, 이게 중요해. 내가 전자를 관측하는 순간 더 이상 전자는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겹친 상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상태로 결정. 아, 내가 뭘 하면? 관측하면 결정돼. 그 전에는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였는데. 여기까지 가능합니까? 코펜하겐 씨들이 주장했어. EPR 역설은 이러한 양자중첩의 개념을 국소성의 원리를 가지고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자, 그렇다면 또 뭘로 해야 됩니까? 국소성의 원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EPR의 역설은 국소성의 원리를 가지고 양자역학을 반박했다고 하는데, 국소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잔잔한 호수의 수면에 돌을 던져 물결이 있는 순간을 생각해보자. 이건 뭐예요? 예시. 예를 들어 호수의 수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물리학에서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영역의 물체는 서로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국소성의 원리. 자,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뭐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물체는 서로 영향을 직접 주지는 못해. 그럼 뭐가 필요해?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소성의 원리는. 자, 이에 의하면 물결이 호수에 다 퍼지기 전까지 처음 생긴 물결은 멀리 떨어진 곳의 수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 영향을 매개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영향이 차례차례로 전달되어서 물결을 일으킨다. 자, 호수가 이렇게 잔잔한 호수가 이래 있어. 내가 여기다가 돌을 뿡 던졌어. 그러면 갑자기 파도가 여기까지 가냐? 아니지. 여기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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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죠. 자, 요게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돌을 던졌을 때 매개 해가지고 여기까지 닿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와 여기가 한 번에 닿을 수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개물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국소성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얘가 일로 전달될 때 전달 속도는 유한하며 한계가 있으며 광속을 넘을 수가 없대. 자, 이거 줄쳐놓을까요? 전달 속도는 유한하며 광속을 넘을 수 없다. 즉, 거리가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어떤 전달이 광속보다는 빠를 수 없어. 광속은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빛보다 빠른 어떤 물체는 있을 수가 없어. 그지? 실제 매개체가 있다면 빛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국소성의 원리라는 것은 여기 있는 놈하고 여기 있는 놈이 영향을 받으려면 이 안에는 뭐 어떤 매개체와 시간이 필요해. 그래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 갑자기 두 개의 띵 갈 수는 없어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설명합니다. 흰 바둑알이 들어있는 상자, 흰 바둑알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요. 하나는 검은 바둑알이 들어있는 상자를 멀리 떨어진 두 별에, 야, 이거는 보통 거리가 아니지. 몇백 광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 먼 거리에 떨어뜨려 놨다고 하자. 이것도 가정에서 설명합니다. 자, 양자역학의 논리대로라면 한쪽 상자를 열어서 바둑알의 색깔을 관찰하면 여기 내가 이쪽 별에 있는 걸 딱 관찰해서 오이 흰돌이야 라고 관측하는 순간 저건 뭐가 돼? 검은색이 된다는 거야. 다른 쪽 상자를 열어서 관측하지 않아도 색깔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색의 바둑알은 먼 거리에 있음에도 서로 국소성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아. 국소성의 원리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건 누구였어? EPR 역설이었죠. 다른 한쪽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광속보다 빠른 원격 작용이 있대.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고양이. 고라 양자역학. 이거 양자역학의 논리. 양자역학의 논리대로 하면 관측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누가 전달해 줬어? 야, 여기 내가 딱 이걸 열었을 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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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기까지 너는 까만돌이야라고 전해줘야 된단 말이야. 누구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근데 여기서는 뭐야? 누가 전해주지 않았잖아. 그지? 우리가 흰 거를 열었는데 저기는 전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왜냐면 원격으로 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얘들은. 그러면 양자역학의 논리대로 한다면 광속보다 빠른 원격 작용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국소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건 누구였어? 아인슈타인. 아이고. 아인슈타인 연두색이었죠. 국소성의 원리를 주장했던 건 EPR 역설이었죠. 그러면 국소성의 원리 작용한 거야 안 한 거야? 바둑아래 안 한 거죠.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EPR 역사를 통해서 양자역학의 이론은 뭐야? 야, 니네 이론 이거 뭐임? 유령임?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니, 어떤 근거도 없이 여기서 띡 열었던 여기가 까만 게 띡 되는 게 말이 되냐? 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말하면서 양자 중첩의 개념 부정했어. 말이 안 됨, 이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자, 우리는 정확하게 무언가 알지 못할 때 확률로 말해요. 하이젠베르크는 어느 쪽 사람이었어요? 양자 쪽이었어요? 아인슈타인 쪽이었어요? 양자 쪽이었죠.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물체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아인슈타인 씨는 포함한 EPR들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어. 확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지만 단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어. 지금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데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자역학에서는 확률의 개념에 바탕을 둔 양자 중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건 누구? 양자 중첩은 누구의 의견이었어? 확률의 개념을 둔 양자 중첩을 만들어냈어. 라고 비판한 거야. 아인슈타인이. 그 알지 못하는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확률은 필요하지 않아 라는 거지. 그 무엇을 우리는 숨은 변수라고 불러요. 자, 아인슈타인은 그러면 자연의 법칙을 다 알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까? 주장한 거죠. 원칙적으로 자연에 대해 완벽하게 알 수 있어. 지금은 모를 뿐이야. 뭐가 있어서? 숨은 변수가 있어. 근데 이 변수는 X인데 요것만 알게 되면 이 어차피 자연에 일어난 거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야. 아직은 모르는 거. 그 확률은 아니야.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거든. 이렇게 주장한 게 아인슈타인. 알겠음? 근데 양자역학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확률로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어쨌든 결과는 오늘날 대부분 과학자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 숨은 변수는 없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아인슈타인 패배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EPR 역설이고요. 두 번째 사고 실험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사고 실험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실행하는 실험으로 실험에 필요한 장치와 조건을 가정한 후 이론을 바탕으로 일어날 결과를 예측하는 것. 실제 하는 건 아니네, 그럼. 머릿속으로 그냥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하는 거. 자, 1930년 아인슈타인 씨 또 등장. 자, 양자역학의 확률적 세계관. 요거는 양자역학이니까 뻘공.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상자 속의 시계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림은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으로 상자의 오른쪽 면에는 여닫을 수 있는 작은 구멍, 여기 여닫을 수 있는 작은 구멍은 여기가 되겠고요. 상자 안에 있는 시계는 구멍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잴 수 있죠. 자, 이 광자, 빛의 입자가 들어있는 광자함이 있어요. 이 안에 광자들이 들어있겠죠. 광자함에서 상자의 구멍을 통하여 한 개의 광자를 뿅 하고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상자의 위와 아래에는 각각 용수철과 추가 달려 있고 옆에는 눈금을 가리키는 바늘이 있어서 상자의 무게를 잴 수 있어. 그 얘가 위로 갔다 추가 내려가면 밑으로 갈 수도 있겠죠. 상자의 무게를 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처음에 얘가 이제 상자의 눈금을 요래 재봤겠죠? 요만큼이었어. 요만큼이었나? 쟀어. 그 다음 상자 안에 광자 한 개가 빠져나올 때까지 요 창문을 열었다가 닫고 그 시간을 상자 속의 시간을 이용해서 재고 광자가 빠져나간 다음에 무게를 다시 재봤어. 그럼 무게의 변화가 상자가 가벼워졌겠어, 무거워졌겠어? 가벼워졌겠지. 광자가 빠져나간 만큼. 그럼 빠져나간 건 뭐야? 뭐의 무게야? 오, 광자의 무게를 알 수 있네, 그러면. 그죠? 자, 이때 무게 변화로부터 무게가 변했으면 상자의 질량 변화를 알 수 있어. 만약에 질량이 마이너스 1이라면 광자의 질량 구할 수 있겠지. 자, 이 사고 실험이 말해주는 것은 광자 한 개가 상자 밖으로 나오기까지 상자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도 알 수 있고요. 상자의 무게 변화로 알아낸 광자의 질량을 동시에 엄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아인슈타인의 주장인 거야. 야, 이 광자 튀어나가는 시간 내가 다 쟀지. 그리고 무게 다 쟀지. 그러면 질량도 알 수 있고 시간도 알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한 거죠. 슈타인 씨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측정된 질량을 이용해서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질량 에너지 방정식 E는 mc 제곱 요걸 만들었대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 동시에 내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한 거죠. 자, 만약 이 사고 실험이 옳다면 불확정성의 원리는 무너져. 그죠? 이를 근간으로 하는 양자역학 그리고 코펜하겐 학파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사고 실험이었죠. 그런데 닐스 보어 씨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반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자가 빠져나가는 시계를 보고 자, 광자가 이렇게 요 상자에서 뿅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시계를 보고 어딨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관측해야 돼. 시계 요 안에 있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사람이 물체를 본다는 것은 물체에서 반다된 빛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늘을 보고 눈금을 관찰하기 위해서 바늘과 눈금의 빛, 즉 뭐가 필요해? 내가 관측하려면 광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관측하는 순간 쪼여진 광자가 상자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하는 눈금은 변하게 돼 있어. 광자가 나간 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그걸 잰 걸 보려고 하면 광자가 필요해. 그죠? 그럼 그 사이 내가 시계를 봤다는 것은 광자가 있다는 말이네. 그죠? 그럼 상자 안에 또 다른 광자가 있었단 얘기네. 그죠? 자, 관측하는 순간 광자가 들어온 거야. 따라서 시간을 측정하는 순간의 질량을 정확하게 잴 수 없어요. 즉, 눈금과 시계를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간을 측정하는 순간 질량은 변하고 있으니까. 자, 눈금과 시계를 동시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상자의 무게를 측정할 때도 문제가 있어. 무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눈금을 읽을 때 눈금 바늘에도 광자가 부딪혀. 바늘은 절대로 정지의 상태에 있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미시적으로는 광자 때문에 바늘은
계속 흔들리고 있대요. 우리가 광자를 보면 거기에 빛이 쪼여지니까 광자는 흔들리고 있대. 바늘은. 자, 그러면 관측하는 순간에는 용수철이 흔들리며 상자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상자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상자의 운동량은 불확실해져. 자, 상자가 정지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을 측정할 수가 없어. 라는 얘기죠. 상자의 운동량도 불확실. 자, 그러면 눈금의 위치와 상자의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 눈금을 가리키는 바늘도 흔들려, 용수청도 흔들려, 상자도 흔들려. 그래서 운동량 정확하게 측정 불가. 셋째, 아인슈타인이 내세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요 내용인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자,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거야. 아인슈타인 네가 주장했잖아.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지연된다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 즉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른다는 아인슈타인의 주장에 따르면 상자에서 광자가 방출되었을 때 상자의 질량이 줄어들면 중력이 약해져. 이러한 중력의 변화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니?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중력이 변하면 시간은 변해. 그러면 시간은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능하잖아 라고 얘기한 거지. 이렇게 보어는 미시세계 수준의 접근과 해석을 통해서 미시세계 수준의 접근과 해석, 여태까지 말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반박했고 아인슈타인은 수년간 지속된 양자역학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라고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말도 안 되는 게 돼버렸어. 이걸 밝혀낸 사람들도 신기반기하죠. 자,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인슈타인, 포톨스키, 로젠 이 세 명이 물리량의 실제성 측면에서 양자역학의 설명이 완전한지에 대한 물음을 역설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 역설에서 물리적 성질은 국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공간의 어떤 점에 국한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체계는 동시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양자역학은 완전 원격이라 그랬지. 원격은 말이 안 돼 라고 주장했던 것이 EPR 역설입니다. 아, 이거까지는 몰라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만 읽어볼게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에서 두 물리량 중 하나를 다른 하나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정밀하게 위치를 측정하면 운동량에 대한 정보가 모호해지고 운동량을 측정하면 위치가 모호해지니까 다 불확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과 닐스 보어의 반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양자 좀 알겠습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깊이 있게 안 해도 되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무슨 과자 두 개로 비교한 것도 있더라고. 근데 보다 보니까 더 좀 재밌게 했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했어. 이 본문의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